안녕하십니까, 폰단타입니다. 오늘 다들 매매는 잘 하셨나요?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이 좋아야 합니다. 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쇼츠 영상에 주식은 대응이다 라고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정말 주식은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대응, 감각, 다른 말로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 방면 다각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전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은 운전수가 이렇게 골목길을 돌거나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꼭 옆에 대이는 것 같은,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운전수는 아주 편안하게 그런 어떤 모퉁이 길이라든가 장애의 물들을 피해서 운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거기서 자로 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각, 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감각적인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운전이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주식이 어떤 공부를 잘한다 해서 또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왔다고 주식 잘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 변호사 한다고 주식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운전사들보다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운전 더 잘하나요? 그 머리 좋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은 길에서 앞차가 이상하게 저 차가 조금 있다가 들어오겠다, 어떤 들어오겠다는 예측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전해 가다 보면은 진짜 그 차가 깜빡이 놓고 내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듯이 미리 우리가 그 예측을 하는 감각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각이 발달해야지만이 주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꾸 능력을 키워야 어떤 주식에 있어서 대응적인 측면이 점점 발달하여 어떤 앞으로의 어떤 주식의 방향성을 자기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어떤 그런 감각들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어떤 가르쳐준 기법들, 매매 노하우들을 어떤 주식에 적응시키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지만이 제 어떤 매매 기법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랍니다. 제가 굳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대응하는 감각은 발달했나 봅니다. 제가 읽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는 걸 보니. 근데 무엇보다 제 매매 기법 이 하나만 어떻게 활용을 잘 하신다면 절대 잃지 않는 매매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하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가 안정된 기법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오늘 제가 3기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올렸는데 그 3기를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 수익을 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수익금이 15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150만 원이란 돈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금액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수는 하락장에서 더 큰 기회로 삼고 주식이 하락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였죠. 그것을 제가 오늘 또 바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럼 제가 오늘 매매한 3기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웅문 신버전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자동 일지 차트라에서 HTS 같이 자기가 매도한 그 표시가 나타나 이거 자기가 어떤 매매를 돌이켜 보기가 참 좋은 듯합니다. 자기의 본인의 매매를.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장원개미님 영상방에 댓글에 수익금을 올리는 것을 보셨듯이 3기는 제가 요 앞전에 하락하기 전에 많이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종목입니다. 이때 제가 많이 발라 먹었는데 조금 더 발라 먹으려 욕심을 내다가 어느 정도 일부를 남겨뒀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때는 팔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뭐 때문에 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기회를 한번 놓쳤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쭉 이어왔는데 지금 이걸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 어떤 상승 패턴을 하락했다가 주식이 정고점을 뚫으러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그리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매매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제가 발라먹고 마지막에 음봉에서 살짝 눈치를 채고 마지막에 좀 매도를 하고서 조금의 물량을 남겨뒀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의 물량을 남기고 제가 어떤 투입금이 제 매매 기법에서 제 1편 매매 기법에서 매수 기법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당 거의 1,000만 원 내외의 어떤 평균 시드를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뭐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 한 300 몇만 원은 몇십만 원은 그리 큰 금액이 부담 안 되죠. 부담 없는 금액의 어떤 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좀 크게 하락을 하여 일단 대응, 여기서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일단 큰 하락이 나오면은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상승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왔기에 이때는 바로 물을 타면 안 되고 그냥 던져놔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들은 물을 타고 하다 보면은 그날 이 하루 만에 모든 본인의 시드가 물 타는데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대응의 어떤 차이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대 음봉을 보고서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종목이 제가 매수한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 뒤편으로 제껴놓고 다른 종목에 그냥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이유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졌습니다. 거의 이게 한 근 20% 정도의 20% 이상의 어떤 하락폭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이때 당시 요 시점에 물량을 한 700만 원 가까이 물을 태웠습니다. 어느 정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하였기에 이때 당시에 한 6, 700 정도 물을 태웠습니다. 이때. 그리고 다음 날도 물을 조금 더 태웠습니다. 물을 더 태우고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듯하여 다음 날도 물을 좀 더 추가로 태우고 어떤 평단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오늘의 어떤 일봉인데 제가 요 오늘 보면 더 이상 빠지지를 않고 시가부터 해서 힘이 좋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양새를 발견하여 이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여 간망을 하고 있으니 역시나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장대 양봉에 급등을 주어 여기서 일단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실제 여기서 한 20% 정도의 어떤 그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물 태우고 오늘 최대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여 최대한 평단을 낮추어 놓았기에 어떤 급등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어떤 제가 대응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거의 제 종목들이 전부 어제 영상에서 모두 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여 집중 매수를 하여 그 종목에 어떤 수익을 내면서 탈출하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매매를 하기에 어떤 호가창도 제가 어떤 요 한 종목만 제가 한 종목만을 선별하여 집중 매수를 하여 수익을 본과 동시에 탈출을 하려고 목적을 두면은 어떤 자세히 보면은 그 호가창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평소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분봉으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일단 3분봉으로. 이게 오늘의 차트입니다. 오늘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하여 위에서 가져온 물량에 너무 손실 퍼센트가 크기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여 어느 정도 그 퍼센트를 줄였습니다. 이때가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이 그날 오후까지 계속 하락을 하였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어제 아래죠. 이틀 전에 시장이 폭락할 때 계속적인 하락을 하여 이때 당시에 한 제 평단이 마이너스 5% 이상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 이틀 전에 급락을 하고 어제
조금 추가 하락을 조금 더 했는데, 이때 어제 당시에 뭐 거의 어제도 시장은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는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놓은 보합 수준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때는 제가 관망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떤 느꼈습니다. 어떤 이런 감각이 어떤 주식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 상황을 살펴보니 조금씩 상승을 하여 어떤 상승 패턴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작게 급등을 해주기에 여기서 일단 물량을 제가 여기가 물량을 어느 정도 차 있었기에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덜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약간 상승을 한 다음 내려오길래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추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물량을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물량을 많이 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주식을 하면서 장중에 이렇게 분봉 3분봉이나 1분봉을 많이들 보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장중에는 분봉도 중요하지만 이 일봉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 일봉도 보고 장중에는 주봉도 보고 다 한 번씩 그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매수하기 전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면서 순간 일봉을 보았습니다. 일봉을 보니 일봉을 살펴보니 하락하던 주식이 밑꼬리 음봉을 만들고 오늘 상승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니 거의 지금 매수 마크가 찍혀 있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로 찬스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양새를 보고, 여기가 급등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모양새를 보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더 하락할 차트로 보이나요? 지금부터 상승할 차트로 보이나요?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추가 대응이 쉽게 이루어진답니다. 여기서 제 기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소액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지만 물리면은 그것이 5% 10% 이렇게 물릴 수 있으므로 그때는 한 종목에 집중 매수를 해서 그 종목을 큰 수익을 보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큰 수익을 보는 데는 다른 게 아니고 물을 많이 태우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나서 어떤 큰 비중으로 인해서 주식이 상승하면은 비중에 비례해서 수익금이 커지는 거니까 그 어떤 비중을 늘리는 그 시점을 잘 파악하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분봉을 살펴보면은 급등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상승 준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했느냐,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걸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감이고 대응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상승이 나오면은 탈출을 해야 되겠구나. 수익을 보고서 탈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감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호가창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물량을 모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겠죠. 어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물량을 무조건 모았을 것입니다. 그럼 일봉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을 지금 보면은 왜 매수를 했는지 감히 그 이유를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계실 거지만 지금부터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태우는 방법에는 보통 기본적인 자기 비중,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1,000만 원대가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 기본 비중이 되는데 그 기본 비중 외에 추가로 매수를 하는 일종의 예비군들, 추가 병력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상승을 나올 때는 큰 이익을 주지만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 추가 병력들은 바로 손절을 하여 전량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투입된 물량은 손절을 하면 바로 그 투입된 물량만큼, 예를 들어가 내가 2,000주를 추가로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보다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내가 손절선을 정해서 2,000주를 추가했으면 2,000주를 바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날리고 나서 그 기본 비중은 계속 하락하더라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식의 매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량 손절을 하게 되면 어떤 손실금이 크기에 어떤 추가 매수한 부분의 물량만큼만 일부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면 제가 맘 놓고 추가 매수를 했느냐?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올라오면서 다음날 5일선을 통과,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5일선을 통과하는 모습은 이제 5일선 위로 상승하겠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은 5일선 위로 올라가면 계속적인 5일선 위로 상승이 큰 상승은 아니더라도 5일선 위를 타고 상승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일선 위로 상승할 때 이렇게 큰 상승은 안 나오지만은 5일선이 21선을 뚫고 60일선을 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5일선 위에서 이렇게 다시금 상승을 이어나갈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일선 위로 상승을 이어나갈 때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평단을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기에 평단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때 많은 물량을 매수하여 일단은 수익금을 더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모은 것이랍니다. 제가 분봉을 보다가 일봉을 잠깐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봉이 추세를 틀고 5일선 위로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일봉을 좀 더 빨리 봤더라면 그 전에 매수를 왕창 했을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봉을 봤기 때문에 이 상승 다음부터 이렇게 추가 매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때의 추가 매수는 평단을 내리기보다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가 매수는. 왜냐? 수익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내가 이걸 보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오는 시점을 미리 일봉을 봤으면 아마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서부터 물량을 많이 쌓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상승이 나왔기에 이상하다 싶어 아마 벌써 추세를 돌리나? 하락하던 차트가 하락하던 놈이 벌써 세력들이 추세를 돌려서 올리려고 하나 하고 일봉을 딱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5일선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감을 딱 잡았습니다. 아, 이놈들 계속 올리겠구나. 이 급등을 하기 전에 올리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급등을 하기 전에 물량을 계속 모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급등이 안 나와도 저는 이렇게 물량을 급등이 안 나왔으면 장막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듯이 5일선을 뚫고 올라섰기에 내일은 5일선 위에서 또 다시 놓을 확률이 아주 커지는 것을 제가 느꼈고 보통은 그렇게 차트들이 한 50% 이상은 다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맘 놓고 추가 매수 예를 들어서 2,000주를 추가 매수했다 하면 하락할 때는 2,000주를 또 바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전량 손절하는 것이 어렵지 추가 매수했는 물량을 던지는 것은 나는 손절이 좀 제일 힘들어 하더라도 추가했는 매수 물량을 던지는 데는 그렇게 큰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하락하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일단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봉과 분봉을 제가 돌아가면서 장중에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일봉도 계속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봉도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데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일봉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봉도 보고 분봉도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일봉이 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씩 하락을 한다. 그런데 이 일봉을 돌려봤는데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 조금 내려갔다. 그때는 과감 없이 보지도 않고 뒤도 안 보고 제가 추가했는 그 매수 물량을 그대로 그냥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5일선 밑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말은 다시금 다시 하락을 이어가겠다는 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일선 위에서 추가한 물량은 5일선 밑으로 차트가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날려야 하는데 5일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은 계속적인 5일선 위에서 한 2, 3일은 더 올라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어떤 제가 작전을 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떨어지길래 그냥 물량을 아싸 하고 5일선 위에 계속 유지가 되기에 계속 받았습니다. 물량을 계속 이렇게 받아 나갔는데 받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찾기에 기다렸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 너무 크게 모험을 할 필요도 없기에 어느 정도 비중이 찼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5일선 밑으로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일봉을 돌려보면서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걸어둔 물량들이 팔려버리면서 급등이 나고 VI가 걸리고 VI가 끝나고 더 상승을 주기에 고점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 나서 또 물량이 어느 정도 빠졌기에 추가로 좀 더 매수를 하고 오르기에 다시 팔고 이렇게 물량 조절을 해가면서 사고 팔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팔고 나서 아까 전에 5일선 위에 이 차트가 5일선을 깨면서 내려가지를 않았기에 앞으로도 계속 5일선에서 놓을 것이다. 이걸 확신하기에 다시금 여기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한 6, 700만 원을 다시금 잡았습니다. 잡고 가져가려고. 그렇게 잡고 가져가려고 다시금 마지막에 물량을 이렇게 잡았는데 잡고 기다렸습니다. 떨어지길래 이것을 또 오일선 밑으로 또 깨질 수도 있기에 일단은 관망을 했는데 다시금 상승을 오일선은 깨지 않고 다시금 상승을 주기에 여기서 물량을 모두 털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번 발라 먹은 거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런 다음에 다시금 또 떨어지기에 다시금 또 추가로 매수를 하고 또 더 떨어지게 추가 매수하고 요 조금 올려줄 때 그냥 마저 다 날리고 계속해서 또 오일선 위에 차트가 오일선을 안 깨지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에 마지막에는 또 물량을 소량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행보하면서 분봉으로 보면 아직 이 오일선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응은 아주 쉽습니다. 오일선 위로 가면은 뭐 추가 불타기나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이것이 내일 오일선 밑으로 깬다 그러면은 또 뭐 일부 손절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끌고 나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던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물량을 여기서부터 모아와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에 그냥 거의 다 던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매매는 계속해서 어떤 양봉을 큰 양봉을 따라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목이든 매수를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장대 양봉은 4% 이상 4%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면 저는 털고 나오는 매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벽치 스튜디오 제가 며칠 전에 매매했죠. 여기서 물량을 모으다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 5, 6% 됩니다. 이때가 그 수익을 먹고 나왔는데 그 수익 금액이 한 150만 원 이때 수익 금액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떤 매수를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째 4일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장대 제가 매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저는 수익을 챙기고는 보지도 않고 그냥 제 관심 종목에서는 삭제해버리는 저편으로 넘겨버리는 다른 방에다 넘겨버리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 뒤로는 그 제가 매도한 뒤에도 더 큰 상승이 나왔지만은 저희 매매는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세력을 따라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줄 때까지 물량을 모으면서 따라가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냥 수익을 챙기고 그냥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대 양봉이 난 다음에는 또 줄 때 안 먹으면 큰 손해를 본다 이렇듯이 또 이것이 상승이 나왔기에 망정이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기에 잃지 않는 매매, 무조건 안전한 매매, 잃지 않는 매매. 돈이란 것은 내가 안 잃으면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랍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더 크게 먹겠다고 위험을 감수하다 보면은 그만큼 잃을 확률도 크기에 안전한 매매가 좋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매매는 어떤 제 관심 종목들이 모두 물렸을 경우에 일단은 제쳐두고 한 종목에만 집중하여 매수를 하여 어떤 그 매수 비중을 높여감에 따라 어떤 평단도 그에 따라 많이 낮춰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거의 10%에서 또 분할 매수해서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들어가기에 그 한 종목만을 선별해서 집중 또 나머지 50%의 시드로 추가를 매수하면은 웬만한
70%, 80% 물렸다 해도 그 종목을 탈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면 일을 내야 잃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매매에 이용해 보면은 어떤 큰 수익을 내는 날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은 어떤 물량이 어떤 적은 물량에서 상승을 주면은 어떤 뭐 수익금도 작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최대한 초보 시절에는 잃지 않는 매매를 지향하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소량 이렇게 어떻게 뭐 배분을 한다고 해서 수익금이 절대 적은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보셨듯이 100만 원 이상의, 저는 오늘 15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수익금이 크게 나타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나는 매수만 하면 주식이 떨어지더라, 이런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원개미님 영상 볼 때는 창원개미님은 매수만 하면 상승을 하는데, 제가 그 매매법을 따라서 매매를 해보니 저는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고 나서 깨우친 것이, 그럼 매수만 하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 대한 대응을 하여 내가 수익금을 더 크게 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만들어 가다 보니 지금의 제 기법이 탄생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 시드를 50% 남겨둔 상태에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10%씩 나누고, 거기에서 또 더 소량 들어가고, 자, 매수만 해서 떨어진다. 모든 종목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종목에 어차피 몰빵식으로 수익금이 자꾸 들어가면서 어떤 시드의 크기가, 매수 금액의 시드의 크기가 점점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량이 많이 오늘처럼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상승을 주면 내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진다. 근데 적은 금액으로 매수가 들어갔기에 떨어지고 한 종목에서만 어떤 시드가 충분하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물을 타도 마지막에는 어떤 그 세력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그날까지는 추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시드로 충분한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분한 자금이 모자란다. 그때는 일부 손절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많은 물량이 제가 확보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력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일부 손절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그 일부 손절은 나중에 큰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잃지 않는 뱀에 수익금을 차고